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9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다리꼴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다리꼴의 구성요소부터 파악해 볼 건데요. 사다리꼴에는 평행하는 변이 딱 두 개 있어요. 한 쌍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 한 쌍에서 하나를 윗변, 나머지 하나를 아랫변이라고 부릅니다. 오른쪽 도형은 약간 누워있는 모양인데요. 누워있어도 평행하는 선은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이 중에서 누가 윗변이고 누가 아랫변인지는 우리 친구들이 정하기 나름인데요. 선생님은 여기가 윗변, 여기를 아랫변이라고 할게요. 저는 여기가 윗변이고 여기가 아랫변인데요. 상관없습니다. 평행하는 두 변을 각각 하나는 윗변, 하나는 아랫변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. 대신에 서로 다른 변을 얘기해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그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의 수직으로 내린 선을 높이를 위한 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의 길이를 높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구성요소를 이용하여서 사다리꼴 넓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. 방법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. 방법 1번은 사다리꼴을 두 개 붙여서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. 먼저 이렇게 사다리꼴이 그려져 있었어요. 근데 하나 더 뒤집어서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를 그려봤습니다. 그랬더니 크게 보니까 또 뭐가 만들어졌나요?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다. 그죠? 자, 그럼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 밑변을 잘 확인해 볼게요. 밑변이요. 여기 있는 원래 파란 선, 즉 윗변이 하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어서 초록색 선, 아랫변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길이는 윗변이랑 아랫변을 더한 길이잖아요. 맞죠? 그게 우리가 평행사변형으로 봤을 땐 밑변이라 볼 수 있고요. 그의 수직인 길이 높이는 똑같죠.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곱하기 높이까지 하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나는 이 평행사변형이 목표가 아니었어요. 이 안에 있는 사다리꼴 하나만 구하고 싶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해요? 나누기 2를 꼭 해주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방법 2번은 사다리꼴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. 사다리꼴을 여기 검은 점선만큼 잘라봤어요. 위에 있는 이 작은 사다리꼴을 밑으로 내려서 이와 같이 그려봤어요. 했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생겨요? 평행사변형이요. 그죠? 근데 여기는 하나 더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을 구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사다리꼴을 잘라서 평행사변형을 만든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곧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와 어떻다? 같다입니다. 이 말은 마지막에 나누기 2 하지 말자 이거예요. 그죠? 자, 그러면 여기서 길이를 우리가 알아봤을 때 이만큼의 밑변이 초록색 편. 그러면 왼쪽에서 보니까 이 초록색 편이 아랫변이었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편은 윗변이었어요.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밑변 여기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의 높이는 확인해 보니까요. 사다리꼴을 딱 2등분으로 잘라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, 즉 높이의 절반이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되겠다라고 해서 먼저 높이를 나누기 2한 다음에 그만큼의 길이가 평행사변형의 높이라고 생각하고 곱하기를 해준다는 거죠. 원래는 4cm였는데요. 내가 잘라서 표현을 해보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2cm였어요. 즉 4cm를 나누기 2한 만큼만 곱하기를 해준다. 대신에 밑변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으로 앞에 방법 1번 설명했던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는 5 더하기 1에다가 그의 높이 이만큼 곱해서 12제곱cm다 라고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한번 우리 밑에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. 보기와 같이 사다리꼴의
사다리꼴이 있었을 때 높이를 구해보래요. 우리 높이는 윗변하고 아랫변, 즉 이 평행하는 선에 수직으로 내린 선을 높이라고 한다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딱 그어준 다음에요. 수직 표시 해주면 좋을 것 같죠.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되겠다. 저는요 여기 이렇게 표시할 건데요. 그럼 여기에 표시할 때 여기 수직 표시 반드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. 여기가 윗변, 여기가 아랫변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평행하고 있는 선이니까 그 사이의 거리 요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수직 표시 반드시 해주고 높이다라고 적어주면 된다예요. 이해되셨을까요? 자, 그러면 그 아래 예제 2번에서 평행사변형으로 바꾸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래요. 이 방법은 여기 점선만큼 잘랐어요. 자른 다음에 위에 있었던 이 사다리꼴을 옆으로 내렸어요. 그래서 좀 더 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. 그죠? 자,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때 밑변하고요. 그 다음에 높이 길이만 알면 된다라고 했는데 밑변의 길이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이만큼 길이에다가 얘를 더해야 돼요. 이만큼의 길이는 왼쪽에서 어디와 같아요? 아랫변과 같죠. 그 다음에 여기서 별로 표시한 여기 길이는 윗변의 길이와 같습니다. 따라서 여기 있는 길이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다 라고 했을 때 윗변은 세알려 보니까 1칸, 2칸, 3칸, 4칸, 4cm였고요. 여기선 하나, 둘, 셋, 넷, 5, 6, 7, 8칸 8cm였습니다. 그러면 윗변인 4cm와 아랫변인 8cm를 더해서 12cm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의 높이는 여기 파란색으로 그은 이 선 몇 칸이다? 2cm. 즉 원래 있었던 사다리꼴의 높이의 절반만큼 나눴기 때문에 2cm가 되었다.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아랫 밑변이었던 8 더하기 4, 12cm에다가 그의 높이 2cm를 곱하게 되어서 넓이를 24제곱cm로 구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곱하기 2를 해서 보너스 한 번 더 해봅시다. 옆에 그려져 있는 이 사다리꼴 모양을 똑같은 모양으로 오른쪽에 하나 더 그려볼 건데요. 칸이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조금만 그려볼게요. 이렇게 그려봤어요. 그러면 이만큼의 밑변 길이는 윗변하고 그 다음에 아랫변을 이렇게 뒤집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 길이와 같다. 그죠? 자, 그러면 여기가 4cm였고 여기가 8cm다. 따라서 12cm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. 높이는 여기 평행하는 선 사이의 거리로 4cm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럼 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해보려고 하니까 12 곱하기 4가 되어서 48로 구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만 이 모양 하나만 구하고 싶어요.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? 나누기 2를 해주어야 되죠. 그래서 24제곱cm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이 공식을 외우면요.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가지고 넓이를 구해도 좋고요. 사실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서 커다랗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나누기 2해도 좋은데 공식은 사실 여기 첫 번째 설명이었던 커다란 사각형을 만들어서 구하는 방법이 공식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해하고 공식까지 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135쪽 문제 풀면서요.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는데 공식까지 외우는 거 잊지 마세요.